덫. 오장춘이 현역병 시절에 군용연료를 횡령한 범죄 사건에서 벗어나는 데는 5년이 걸렸다. 군 헌병대가 수사를 시작하기 2달 전에 오장춘은 제대해서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사건은 군 헌병대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되었다. 경찰은 군 수사기관의 뒤치다거리에 불과한 사건을 심드렁하게 여겼다. 관할 경찰서 형사가 오장춘을 한번 불러서 신문했다. 오장춘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상급자가 지시한 대로 연료 지급 전표를 작성해서 운전병들에게 발부했다. 운전병들이 그 전표를 연료로 받아서 얼마를 팔아먹었는지는 운전병에게 물어보라. 운전병들과 주유소 근무자들 사이의 거래 내용을 나는 모른다 라고 오장춘은 진술했다. 그때의 운전병들과 주유소 근무 사병들도 모두 제대해서 소재를 파악하려면 전국을 뒤져야 할 판이었다. 오장춘의 상급자들은 현역으로 구속되어서 군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경찰이 그 재소자들과 오장춘을 대질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형사는 당시의 병영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형사는 오장춘이 진술하는 대로 받아 적었다. 오장춘은 한 차례 신문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오장춘은 구속된 장교의 친형의 소개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늙은 변호사는 별거 아니야. 이런 거는 따지지 말고 뭉개야 돼. 억지로 뭉개지 말고 저절로 뭉개지도록 해야지 라고 말했다. 오장춘은 그 후 월세방을 3번 옮겼고 주민등록지를 연고 없는 번지로 3번 옮겼다. 경찰은 오장춘을 소재불명의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에게는 너절한 사건이었다. 취조를 받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짜장면을 배달시켜서 형사와 마주 앉아 먹고 있을 때 짜장면 냄새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훔쳐먹던 도시락의 반찬, 콩자반, 어묵볶음, 오징어볶음의 맛이 생각났다. 연상의 고리는 맛에서 맛으로 10년을 건너갔다. 그 도둑질이 발각돼서 담임교사한테 얼굴을 회초리로 맞던 날도 생각났다. 그때 오장춘의 얼굴에 가로 세로로 줄무늬가 그려졌지만 오장춘은 내 밥과 남의 밥 사이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때 학교는 치사하고 야비했다. 군대가 기동훈련할 때 탱크, 장갑차, 트럭, 지프가 수백 대씩 출동해서 하루 종일 고지를 넘어가고 평야를 건너가면 연료는 연기가 되어서 방귀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데 그 연료의 몇 방울을 팔아서 야식을 사 먹고 PX의 외상값을 갚고 휴가 가는 전우에게 용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오장춘은 취조받을 때 목구멍을 넘어오려는 그 말을 겨우 눌렀는데 경찰서를 나오면서 참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경찰 수사가 시들해졌을 때 오장춘은 서울 외곽에서 고물 중개업을 시작했다. 오장춘은 직원 3명을 고용해서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건물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수집해서 박스 만드는 공장에 팔았다. 새 것을 만들어서 팔기보다는 헌 것을 모아서 새 것 만드는 공장에 파는 것이 훨씬 더 밥을 먹기가 쉬웠다. 기술이나 자본이 필요 없었다. 많은 부분을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서 위험 부담이 덜했고 수익은 소규모였지만 안정적이었다. 오장춘은 1년 후에 트럭 2대를 리스해서 전국의 폐차장을 돌면서 폐타이어를 수집했다. 폐타이어는 군대의 진지공사용 자재나 시청, 군청의 모래막이, 물막이 공사용으로 납품되었다. 폐타이어는 마진폭이 컸고 썩거나 파손되지 않아서 운송이 편했고 야적해도 피해가 없어서 보관 비용이 덜 들었다. 새것과 헌것, 폐기물과 원자재가 꼬리를 물고 순환하면서 이윤이 발생했다. 시멘트 생산회사에 폐타이어를 원자재로 납품할 길이 열리면서부터
사업은 커졌고 오장춘은 장춘자원이라는 법인명으로 회사를 등록했다. 이듬해 동남아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오장춘은 상호를 장춘무역으로 바꾸었다. 서울 북부 외곽에 5층짜리 임대 사옥을 장만했고 전국의 항만 가까운 면단위 지역 15개소에 임야를 사들여서 야적장을 확보했다. 장춘무역은 직원이 70명이었고 그중 20명은 토익 고득점자였다. 오장춘은 자신의 비서가 자금부 차장을 겸직하도록 지휘라인을 조직했다. 자금부장은 격리 업무만을 감독했고 자금의 출납 계획이나 소요 예측, 융자와 상환 업무는 모두 비서를 겸하는 자금부 차장이 관장해 사장에게 보고했다. 오장춘은 힘들이지 않고 회사 자금의 흐름을 크로스 체크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한 구분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있을까봐 오장춘은 두려웠다. 오장춘의 관리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오장춘은 김오팔을 통해서 마장세와 선이 닿았다. 김오팔은 오장춘의 회사에 고철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거래 물량은 많지 않았으나 납기를 어기지 않았고 불량품이 없었다. 오장춘은 지불기일을 어기지 않았고 결제에 어음을 쓰지 않았다. 소액 거래였지만 신용은 좋았다. 오장춘은 김오팔이 친동생 김정팔의 무공훈장 덕으로 신용이나 배경이 없이 업계에 무난히 진입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베트남에서 죽은 내 동생 정팔이의 선임이고 마지막 전투에 같이 나갔던 사람이라고 김오팔은 오장춘에게 마장세를 소개했다. 괌에 본사를 두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상대로 관광업, 레저업, 폐기물 무역업을 하는 업자인데 만나보면 피차의 사업에 유익한 인연이 될 것이라고 김오팔은 말했다. 추석이 임박해서 오장춘은 회사 사장실에서 마장세를 만났다. 회사의 품격을 돋보이게 하느라고 30호짜리 동양산수화 복제품 2점을 응접실에 걸었다. 마장세는 며칠 전에 서울에 들어와서 낮에는 호텔에서 자고 밤에는 거래선을 불러내 술과 여자를 대접했다. 둘이 만나는 자리에 김오팔은 배석하지 않았다. 마장세는 괌에서 가져온 위스키 한 병과 명함을 내밀었고 오장춘은 합죽선 한 쌍을 선물로 내놓았다. 일찍부터 괌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다. 마장세가 확보한 사업망은 오장춘에게 장기적으로 유망했다.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흩어진 폐자동차들의 철강제와 폐타이어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면 오장춘은 마장세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를 멀리 움직이자면 용선료 부담이 커질 터인데 물량이 많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었다. 마장세의 설명대로라면 철강제와 폐타이어를 동시에 수집하고 수송할 수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적지 않을 것이었다. 마장세로서는 한국의 중고차를 싸게 사서 섬의 원주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자동차가 해안에 버려지면 섬의 지방정부로부터 환경정화 용역비를 받아서 폐차를 수집하고 그 철강제와 폐타이어를 다시 한국으로 싣고 와서 파는 사업이었다. 용도 폐기된 물건들이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를 지닌 재화로 부활되면서 이윤이 발생하리라는 전망은 예측 가능했다. 현지의 선박사정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장 답사가 필요한 일이었다. 오장춘이 말했다. 전망이 서는군요. 장기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마장세가 말을 받았다.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쪽이 짝 들어맞는 느낌입니다. 양쪽 업무가 한 벨트로 연결되는 것 같아서 회사를 합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둘은 마주보면서 과장되게 큰 웃음을 웃었다. 오장춘은 마장세를 어디서 본 듯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억 속에 있는 모습이었다. 오장춘은 테이블에 놓인 마장세의 명함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가늘게 떴다. 사장님 성함이
한자로는 맞장, 인간새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남이란 뜻이죠. 오장춘의 기억 속에 불꽃이 일면서 마차새가 떠올랐다. 남동생이 있으시오? 마장새가 멈칫했다. 예, 있습니다만. 동생분 이름이 차새겠네. 둘째 차 인간새. 맞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냥 짐작이오만. 내가 현역 시절에 동부전선 GOP 부대에 근무했는데 그때 마차새라는 사병이 있었지요. 군번은 나보다 2달 아래였지. 마 사장님이 그 사람과 너무 닮아서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었어. 그게 아마 내 동생일 거요. 이름은 마차새고 동부전선 근무했으니까 연도도 맞구먼. 오장춘이 손가락을 튕겨서 딱 소리를 냈다. 이거 인연이 겹치는구먼. 왜 이런 데서 마차새가 튀어나오는 것인가? 마장새는 오장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작고 쏘는 듯한 눈이 분주히 깜빡거리면서 무언가를 헤아리고 있었다. 무슨 일에나 손해볼 사람은 아니지 싶었다. 이자가 나와 마차새 사이에 올가미를 놓아서 내가 버린 끈에 저쪽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군대 시절에 이자와 마차새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마장새는 물었다. 군에서 차새랑 친했었습니까? 근무처는 달랐는데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몇 안 돼서 가깝게 지냈어. 외출 때는 술도 같이 마셨고 차새가 휴가 갈 때 내가 용돈도 좀 줬지. 그 친구 정기 휴가 가서 부친상을 치렀지. 마차새가 튀어나오더니 아버지까지 끌려 나오는 이 고리가 바로 인연의 덫이라고 마장새는 생각했다. 마장새는 창밖을 내다보며 담배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깊이 마시고 길게 토했다. 세 모금에 담배 한 대가 끝나가고 있었다. 오장춘이 말했다. 동생은 뭘 하셔? 제대하고 바로 장가들었는데 직장에서 잘렸답니다. 밥벌이 한다고 뭐를 하기는 하는 모양인데 시원치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처덕에 먹고 있을 거예요. 오장춘이 마장새를 보았다. 동생을 나한테 한번 보내시오. 면접 한번 봅시다. 마장새는 덧줄이 점점 더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